악어의 눈물입니다. 예,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오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자, 송 기자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강윤성 강도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첫 재판 열렸는데요. 일단 본인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소장 낭독도 필요 없다, 변호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자 오늘 재판장이 타이르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도 필요 없다, 검사가 공소장 낭독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또 공개 공판 중심주의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이거 피고인이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질타도 했습니다. 그러자 강윤성은 울먹이면서 알겠다, 내가 시인하고 있다 하면서 훌쩍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추가로 빌리려다가 거절당해 살인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읽었는데요. 오늘 재판에선 새로운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강 씨가 본인의 집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살인하는데, 예. 이후에 이미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흉기로 툭툭 찔러봤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울먹였다, 뭐 사형도 각오하고 있다. 아주 그냥 뭐 언뜻 봐서는 이자가 지금 뭐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언뜻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다는 건가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7가지 범죄인데 그중에 주된 범죄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범죄입니다. 대다수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근데 한 가지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예. 첫 번째 범행할 때 흉기 사용해서 살해했다 이 부분인데 이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흉기로 뭐 주사기를 놓듯이 찔러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신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 흉기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요 부분만 좀 부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인정을 했는데, 요 부분도 참 사실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교수님, 진짜 100번 양보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코끝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서 숨을 쉬는지 보통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나요? 그걸 세상에 어떤 자가 흉기로 갖다 그걸 푹푹 찔러,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사람을 갖다 그렇게 2명씩이나 살해해놓고 말이 많은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살해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 지금 기절했다라고 하면은 흔들어서 그럼요. 깨우든가 하지, 그걸 갖다가 칼로 이렇게 쑤셨다, 이렇게 찔렀다, 그거는 뭐냐면 그 대상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물건화로 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건화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인 의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본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강윤성의 이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방금 저희 소개해드린 내용, 사형 선고를 재판부가 내린다고 해도 난 그거 받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본인의 이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 어떤 죄라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저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마음에 각오가 돼 있다보다 더 중요한 그 앞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의 살해 행위가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한 것은 맞으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윤성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본인의 그 살해 행위,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나는 잘못한 거는 그렇게 없는데 어쨌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잘못됐다면 내가 뭐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뭐 받아야지,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뭐 강윤성 사이코패스로 이제 어느 정도 검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는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말하고 자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기예요. 지금 제가 괜히 강윤성이 나쁜 자니까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전혀 동의가 안 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말입니까 이게?
자,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강윤성. 단지 비단 오늘만의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게. 네, 최근에 이제 변호인한테 변호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보낸 게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괜찮아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고아로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 강윤석 올림,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도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이렇게 본인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교수님. 분명 강윤성도 어제 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3명의 목숨을 뺏어간 이 김태현이 무기징역 선고 받은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소식 들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이고 저는 뭐 사형을 하더라도 속죄할 수만 있다면 사형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도 안 될 것이고 어차피 뭐 선고도 안 나올 거 강윤성이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알고서 이제 최대한 저는 연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 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요.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편지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변호라고 하는 것은 변호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변호도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도소 들어가고 난 뒤에 야, 나 밖에서 나 그렇게 세게 나갔어 라고 좀 거들먹거리고 싶은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을 빌린 사람에 대해서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살해를 했다. 그 살해 동기가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예. 또 피해자의 시신을 차 뒤에 트렁크에다 싣고 경찰서까지 가서 자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바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얘기들을 지금 현재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교수님 정말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뭐 유영철 같은 경우가 이제 38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고위험군, 즉 사이코패스 범주에 들어가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29점, 강호순이가 27점, 뭐 이영학이가 25점인데 지금 이 강윤석 같은 경우는 뭐 30점에서 37점 사이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역대 두 번째네요. 범법자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볼 그럴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좌우간 이 사람이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이 전제를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시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하는 얘기나 이걸 고지고대로 해서 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판사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저자 소원도 좀 들어줍시다. 사형 저렇게 각오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사형 선고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일단 뭐 피해자가 1명이 아니고 2명이고요. 그리고 동기라고 할 것도 저희가 지금 살해 동기를 판단할 때 동기라고 할 것도 없는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 안타깝게 2명의 모습을 뺏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본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 사형 각오하겠다고 하지만 본인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강윤성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는 모든 게 반성이 아니라는 취지의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바라보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아까 지금 그 네티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형 선고 내려지길 바랍니다. 예. 그 교수님 이거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뭐 연기의 달인이다. 그 상황 여하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는 메소드 연기를
정말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 정도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역대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뭐 지금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강윤성의 저런 막 저는 변호도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그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사이코패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달변입니다. 달변. 네, 말을 잘해요. 아하. 말을 잘하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그 적응하는 그 어떤 적응도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말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순간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유를 대고 상황을 모면해 가는 그런 능력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우리 홍지용 기자가 이 강윤성한테 폭행을 당하는 방금 그 장면이 나갔는데 저는 저것만 보면 아유 진짜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